안녕하십니까. 생산운영관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도 한 주간 잘 지냈고, 이번 주는 연휴가 상당히 길죠. 이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수업을 듣는 일이 얼마나 큰 고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만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들으시길 바라고요. 1장 강의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1장 강의에서는 제가 이 우측 하단에 나와 있었지만 이번 2장에서는 저의 그 모습이 담기지 않고 목소리와 이 PPT 요것들만 나와 있는 상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생산 전략인데요. 챕터 2고요. 교재는 다들 구매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교재 위주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촬영해서 드리는 동영상 강의뿐만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은 수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P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장 따로 드리지 않았고 요 2장도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 오늘 이 영상이 촬영이 끝나고 나서 동영상 보낼 때 1장 것까지 같이 해갖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영상 틀기 전에 PPT를 같이 보면서 중요한 내용 체크하면서 들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제 2장 생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생산성의 의미를 예제와 함께 살펴봄으로 인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기업의 미션, 비전, 목적, 목표,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파악하고 이것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생산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전략적 경영, 생산 전략, 그다음 생산성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경영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션, 비전, 목적, 목표,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전략적 경영을 하기 위한 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 생산 전략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이 전략들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또 전술을 통해 이뤄갈 것인가 라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주차에서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생산성이라는 것은 투입한 거에 비해 산출된 것들이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성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서비스 또 제품에서의 생산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생산성을 결정하는 이런 주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은 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죠. 그러면 그 기업 안에는 다양한 부서와 또 구성원들이 그 기업의 방향을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된 계획으로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쟁 기업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을 경쟁 우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기업 구조의 전략의 구조를 설명하고 또 다양한 생산 및 운영 전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략적 경영,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기업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전략 기반의 목표를 수립하고 경영 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제로 월마트가 나왔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Everyday Low Price, Everyday Low Cost라고 해갖고 비용 기반의 전략으로서 그 어떤 곳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전략적으로 살아남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이마트 또는 홈플러스 기타 등등 여러가지 마트들이 있는데 그런 마트하고는 또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점들이 다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면 창고 형태로 가장 먼저 운영된 곳이 이 월마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들을 진열대에다가 진열을 해서 그 진열된 물품을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팔레트 단위로 DP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팔레트 위에 놓여 있는 제품들을 가격을 보고 꺼내서 카트에다 담아서 계산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열을 하기 위해서는 진열에 필요한 또 인력, 또 그로 인한 인건비가 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다양한 것들을 DP를 하려고 하면은 또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제품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수시로 체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들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로우 코스트가 가능해지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마트가 세계적으로는 정말 유명한 그런 마트고 한때 기업의 가치가 1위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이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월마트가 라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 정서적인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경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반영이 잘 안 됐고 그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이 철수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죠. 근데 이 월마트의 이런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전략은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기업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한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코스트코라든가 아니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홈플러스에서도 이런 창고 형태의 마트를 또 따로 운영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비용을
줄이면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같은 곳 같은 경우는 월마트의 그런 전략을 한국화 시켜가지고 잘 반영시켜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략으로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경영이 우리가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활동이라는 것을 알고 다음에 나오는 여러가지 미션, 비전, 목표, 목적, 전략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미션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는 기업 고유의 사명, 그다음 기업의 존재 이유, 그다음 비전은 미션 달성을 위하여 기업이 바라는 이런 미래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비전이고, 구글은 세계상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놓고, 이 비전에 따른 여러 가지 목표와 목적을 정해서 또 수행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학교의 이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라는 것은 동서대학교 안에 있는 하나의 자그마한 단과대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학교 전체가 추구하는 그런 신념으로 교육에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학교의 미션에 해당되는 것은 이 건학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를 왜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건학 이념으로 정의를 해놨는데, 동서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정신을 구현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창조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동서대학교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미션을 달성하고 하기 위해서 있는 비전은 또 동서비전 2030이라고 해서 미래형 대학을 실현해 나가겠다 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5차 발전 계획 비전이기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비전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미션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고 쭉 오랫동안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자, 간단한 과제 하나 나가겠습니다. 대한항공의 미션과 비전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과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대한항공의 미션과 비전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과제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과제는 다른 걸로 내드릴 계획이고요. 과제를 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이렇게 알아나가기보다는 그냥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간단하게 영상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부분은 요 전략적 경영 내에 있는 미션과 비전, 그리고 목표, 목적, 전략 이런 것들을 설명을 쭉 해드린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목적을 골이라고 하죠. 그리고 목표를 오브젝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목적과 목표 같은 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세웠던 기업의 미션과 비전에 따라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구체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의 목적을 정하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목표는 어떤 식으로 달성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과 목표 이게 혼동이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인가 이게 목표인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자,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목적이라는 것은 원하거나 기대하는 포괄적인 성과를 얘기한다. 그리고 목표라는 것은 고를 달성하기 위한,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화된 계획으로 평가 가능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예를 들면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물 사용에 글로벌 리더십을 갖는다. 이런 등등의 목적을 정해놓고 전략적 경영을 운영을 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아니라 목표를 높은 한 자릿수의 연평균 매출을 성장을 목표로 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고, 또 10% 중반의 연평균 주당 순이익 성장을 목표로 잡고 가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가 목적이고 목표 쉽게 구분 잘 안 되는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에 다니는 이유가 목적이 뭘까? 회사에 다니는 목적. 많은 분들이 우리 가정을 유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회사를 다니시죠. 반면 또 이 와중에도 몇몇 분들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회사가 잘 나가기 위해서 다닌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잘 살기 위해서 다닌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시게 되죠. 목표. 자, 월급을 많이 받아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월급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승진을 빨리빨리 해야 되죠. 빠른 승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빠른 승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적극 참석하고, 또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달성을 해야지만 그런 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런 회사를 잘 살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의 목적과 목표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기업의 목적과 목표 적용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되고 더 알아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목표에는 잘 살기 위해 회사를 다니지만 회사에서 일하고 남는 시간 동안 또 내가 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남는 시간에 주식을 좀 공부해 가지고 하겠다, 아니면 부동산을 공부하겠다,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목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과 목표가 어떤 기업이 도달하고자 하는 구체화된 그 목적지다라고 하면은 전략이라는 거를 세워서 더 집중할 수 있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식을 공부해서 돈을 벌겠어요, 부동산을 공부해서 벌겠어요, 또 승진을 빨리 해서 돈을 많이 벌겠어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생각만 하다가 끝날 경우가 많은데, 각각의 그런 목표나 목적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일종의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라는 것을 세워서 이 전략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또 전술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술은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 전략에는 그냥 단순히 A, B, C 전략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 그다음 가장 크게 기업 전략, 그 다음에 사업 전략, 그 다음에 기능별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기업 전략은 크게 성장, 안정, 방어 전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성장 전략은 기업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거나 수익을 증대시키거나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략으로서 이 성장 전략에는 또 집중 전략, 그 다음에 수직적 통합 전략, 그 다음에 수평적 통합 전략, 그 다음에 사업 다각화 전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선택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안정 전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인데, 미래가 불확실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보면 딱 좋겠죠. 지금 많은 업체들이 성장 전략을 쓰기보다는 안정 전략이나 방어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해갖고 또 바로 회복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죠. 현재 뭐 유가 하락이나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참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안전이나 방어 전략을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어 전략은 가장 보수적인 그런 전략 방법인데 변화하지 않 변화 뭐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쉽게 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사업 실적이 지금 매우 부족하거나 미래 성장이 불명확한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현재는 딱 기업들이 성장 전략을 잡기보다는 안정적이고 또 방어적인 전략을 가지고 경영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테마별로 정할 수가 있어요. 무슨 우리 학교를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전략 또는 평생교육 사업 전략 뭐 등등 이렇게 다양한 테마를 잡고 그것들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더 경쟁력을 갖추면서 해나갈 수 있게끔 잡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에서 특화된 부분, 즉 차별성을 통해서 차별화를 통해서 우위를 갖고 간다던가 아니면은 원가 우위, 원가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저렴하게 하거나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든가, 그리고 집중화 등을 통해서 특정 품목, 지역 이런 것들을 공략해서 우위를 차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원가 우위, 집중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집중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전략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항공사다 보니까 항공사를 토대로 이 집중화를 설명을 하자면,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이렇게 육성해서 진에어가 저가 항공, 그 다음에 국내 항공 수송을 책임지고 있는 것, 또는 아시아나가 에어부산을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집중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선 또 저가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이렇게 가까운 지역들을 가는데 상당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략들이 집중화 전략을 통해서 해나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별 전략은 마케팅 전략, 생산 전략, 재무 전략 등등이 있는데, 마케팅이나 재무 전략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 다뤄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생산 운영 관리이기 때문에 생산 운영 관리에 특화된 생산 전략 부분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에서 요 다음에서는 기능별 전략 중에서도 생산 전략에 특화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인데요. 기업이 미션을 잡고 어떤 이유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큰 비전을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미래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그러면 미션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과 목표를 또 정의를 한다고 했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또 목적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일종의 로드맵 작성하는 게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세운 전략은 안에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능별 전략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었고, 기능별 전략 안에는 기업 전략 안에는 성장, 안정, 방어 전략이 또 있었고, 또 성장 전략에는 집중 전략, 수직적 통합 전략, 수평적 통합 전략, 사업 다각화 전략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고요. 현재 사업이 미래가 뭐 불투명하고 경제가 불안정한 이런 시기에는 기업 전략 안에서도 성장보다는 안정이나 방어 전략을 선택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업 전략 안에는 원가 우위라든가 차별화, 집중화 등을 통해서 우위를 다지는 그런 전략을 수행해야 되고, 기능별 안에는 생산, 및 운영, 재무, 마케팅 등등 여러가지 기능에 대해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생산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전략이 수립되고 본격적인 경영을 수행해 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이 어떤 미션을 갖고 비전과 골과 목표, 어떤 전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조사해 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내가 나의 미션은 무엇이고 또 내가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들을 정하고 목적과 목표, 그 다음에 전략으로 전술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5월 3일 일요일날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출석의 의미로 또는 이렇게 그냥 이론으로만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직접 고민해 보면서 수립해 보고 하면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로 영상을 보신 후에 이거를 작성해서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음 영상은 제가 한 5월 8일이나 9일 좀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일정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이 과제는 5월 10일까지, 즉 5월 10일 일요일 저녁 12시까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메일 주소는 동영상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메일 주소를 따로 또 이렇게 적어 드리겠습니다. dmkim 골뱅이 dong seu, 즉 동서.ac.kr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셔가지고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제와 관련돼서 뭐 문의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 전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을 하셔도 되고, 메일을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여러가지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그 중에 기능별 전략 중에서도 여러가지 기능별 전략 안에서 생산 운영과 관련된 전략은 생산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산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역사가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생산과 관련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대량 생산의 시대였습니다. 재무, 마케팅 전략 중심이었죠. 이게 최근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었었어요. 2000년대 후반까지도. 이러한 대량 생산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2000년대 또 어떤 200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거의 대부분의 현재까지 대량 생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고, 1970, 80년대 일본 기업이 성장했고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생산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품질의 제품을 어떻게 강조를 했냐면,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스시그마. 식스시그마를 통해서 기존의 정규분포에서 3시그마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 그 분량률을 더 줄였죠. 6시그마까지. 그래서 정말 극소수의 불량품만을 허용하고, 그러니까 불량품을 거의 허용 안 하기 위해서 품질에 많은 비용을 쏟고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업이 많이 발전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또한 상당히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생산 전략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략은 목적과 목표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로드맵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로드맵, 즉 생산력을 높이고 또 그로 인해서 기업의 이윤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비전과 미션과 비전,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간다